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트레이더의 회복 훈련에 대해서 1, 2강 이것을 말씀드려 볼게요. 트레이더는요, 회복 훈련이 필요하죠. 자, 본 내용은요, 심리 투자 법칙의 저자, 세계적인 명트레이더, 알렉산더 엘더 박사죠. 이분은 신경과 의학 박사입니다. 세계적인 명트레이더고 처음 낸 저서가 심리투자 법칙인데요. 이게 이제 세 번째 책에 진입전략과 청산전략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중에서 트레이딩 회복의 훈련에 관한 내용을 제가 좀 정리해 봤습니다. 거울에 비치는 사물은 보이는 것보다는 다소 멀리 있다. 우리가 이제 거울을 보면요, 거울에 보이는 것은 그 원래 위치보다 좀 더 멀리 있다는 거죠. 트레이더들은 모두 프로 트레이더가 되기까지 어려운 고비를 많이 넘겼다. 요 내용은요, 제가 전 강의에서 극한 여건과 고통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성장한다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대표적인 트레이더가 호주의 그 브렌트 펜볼트라는 트레이더가 쓴 책에 그 극한 역경과 고통을 이겨내는 과정, 그 설명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트레이딩 기법이 간단하고 논리적이라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트레이더들이 그런 기법 덕택에 시장에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자, 우리가 트레이더가 코덱 6중 스크린, 상하이 차트죠. 그 다음에 핵심 패턴, 이게 거래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왜? 시장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올바른 거래 기법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자, 시장의 승자에게는 저마다의 능력이 있다. 그 중에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만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우리 교육생한테 가르치면서 말로 내가 설명을 다 하죠. 그러나 실제로 말로 표현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은 직접 외선 교육생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며칠간 같이 트레이딩을 함으로써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면을 또 교육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새로운 방법을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방법을 숙달하는 유일한 길은 연구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검증해 보고, 또 기록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우리 해선 트레이더는요, 기록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은 트레이딩 일지죠. 저희 같은 경우에 수익률 자랑에 해선 트레이드 일지를 제 개인 일지로 제가 기록하고 있죠. 자, 트레이드의 회복 훈련. 회복 훈련이라는 용어는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양호한 상태, 그 다음에 양호한 기능, 그 다음에 능력으로 회복시키는 행위, 이런 건 이제 사전적 의미겠죠. 자, 계좌에 타격을 심하게 입은 트레이더는 트레이딩 하는데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이제 극도의 두려움을 넘었으면요, 그 다음에 트레이딩을 하는 마비 현상이 오는 거죠. 따라서 능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회복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는 대부분 트레이딩 이력의 어느 시점인가는 회복 훈련을 필요로 하게 마련이다. 제가 이 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것이 왜 그러냐면은, 저도 이제 트레이드 생활 오래 했지만은 가끔 크게 손실을 볼 때가 있지요. 그럴 때는 회복 훈련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자, 한번 볼까요? 거의 모든 트레이더는 한 번 이상 심각한 자본 감소를 경험했다. 그리고 나를 비롯한 많은 트레이더들이 2번 이상 그런 어려운 경험을 이겨냈다. 돈을 잃었다는 사실만 마음을 불편하는 게 아니다. 그로 인한 상실감이 더 불편하다. 그럼으로써 이제 이 마음의 상처가 돼.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트레이딩 마비 현상도 일어나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자신감이 결여돼. 그러므로 인해서 또 연관되는 게 좋은 기회를 들어가지 못해.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한번 이렇게 크게 실패하면 그 여파가 크다는 거죠. 시장에 뛰어든 트레이더는 몇 건의 거래를 신중하게 체결한 뒤 돈을 조금 벌고 나면 자신이 무적인 것처럼 느끼다. 이게 이제 트레이딩의 어떤 자만심이죠. 그러다가 시장이 그에 반하는, 역행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적은 손실만 있고 시장을 벗어나는데 실패를 해서 많은 깊은 자본 감소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된다. 이제 그럴 때 우리가 편협한 생각이 들어요. 손실난 그 부분을 본전 만회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또 재진입해서 그 시장에서 기업을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어떠하니 그걸로 인해서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있죠. 결과적으로 이것은 손절매에 실패했다는 이야기죠. 결국 큰 손실을 입고 절박해진 트레이더는 손실 만원에게 맡겨놓은 후 거래를 체결한다. 하지만 트레이딩을 하면 할수록 무덤의 깊이만 점점 깊어간다. 방금 이야기했죠. 그래서 헤어날 수 없는 늪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대부분의 사람이 돈을 많이 잃었을 경우에는 돈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자신감도 잃고 말죠. 제가 이제 그 방금 이야기했죠. 트레이딩 마비 현상이 오고 마음의 상처가 있고 그 다음에 잠재의 속에 각인이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 트레이딩 마비 현상을 초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탐욕으로 인해서 본전을 만회하고 싶은 그런衝동이 일어나죠. 그衝동을 이겨내지 못하고 계속 몇 번 거래 더 하다 보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서 결국은 파산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얻어맞는 강아지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다. 다리를 사이에 끼우고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어두운 곳에서 인기척이 조금만 나도 뒤로 펄떡 뛰기도 한다. 이제 겁먹었다는 이야기죠. 이게 두려움이 지나치면요. 그러니 마비 현상이 일어납니다. 많은 트레이더가 감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니까 자기 자신을 괴롭히게 되겠죠. 또 스스로 요구를 하고 벌한다. 이게 이제 자기 파괴 현상입니다. 보통 트레이딩 계좌에 들어있는 자금의 3분의 1 이상을 잃었을 때 우리는 계좌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말한다. 이보다 더 심각한 타격을 입은 계좌도 있다. 전성기 때에 자신의 80~90%까지 깎아먹은 트레이도 실제 있었다. 이것은 좀 좋게 표현한 거죠. 거의 뭐 로스컷 당한다는 이야기예요. 계좌가 심하게 타격을 받으면 사람들은 겁이 많아지게 마련이다. 이제 두려움이 휩싸이게 되죠. 트레이딩 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두려움을 떨쳐내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지속되면 트레이딩 마비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손실을 입은 지 오래 지나지 않는 경우 마음의 상처로 인해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처를 받은 트레이더는 대체로 시장에서 쓸려나간다. 퇴출된다는 이야기죠. 로스컷 당하고 다시 트레이딩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대부분 사람보다 회복력이 빠르고 의지가 강한 셈이다. 이제 이런 경우에 그래도 이제 트레이딩하고 싶은 어떤 의지가 생기잖아요. 그것은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회복력이 빠르고 의지가 강한 축으로 들어간다 하는 이야기예요. 시장에서 호되게 당한 트레이더들이 주로 토로하는 불만은 방아쇠를 못 당기겠어요. 이 방아쇠를 못 당긴다는 이런 뜻은요, 진입을 못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 에일더 박사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 이제 적은 글에 어떻게 써있냐면 방아쇠를 당겨라. 그래서 그 돌아가신 자기 친구가 있거든요. 거기 루 테일러예요. 거기에 전화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루 테일러가 아마 이분의 친구지만은 트레이더로서는 선임인 것 같아요. 선배 트레이더. 그러니까 방아쇠를 당겨라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그런 장면 나와. 그래서 자기가 성공하고 난 뒤에 심리투자 법칙을 에필로그에 보면 고루 테일러에게 바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다 심리적인 부분이에요. 트레이딩할 거리를 연구하고 매수할 주식도 찾았는데 주문을 내지 못해. 방아쇠를 당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딩을 못하고 눈으로만 추적하다가 눈팅만 하죠. 이제 하다가 자기가 원하던 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된다. 하지만 진짜 돈을 투자해서 추적하면 돈을 잃고 만다. 이제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눈으로만 주식을 따라가면 이론상으로는 수익을 올린다. 그러나 진짜 돈을 투입한 순간 주가는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제가 이 책을 읽은 지는 좀 꽤나 오래됐거든요. 오래됐는데 저도 이것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다 겪어야 돼요. 이때 마음의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한테 이야기도 못하고 내 스스로 이런 문제는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옆에서 이제 뭐 고수가 있다면은 우리가 트레이딩한 사람이 옆에 고수가 있기가 힘들죠. 고수가 있다면 그 운이 좋은 사람이죠. 그 사람의 조언은 가능해. 그러나 이 문제는 스스로가 풀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대체 왜 이론상으로 트레이딩 할 때에는 결과가 좋고 실제로 실전하면 결과가 좋지 않는가? 수익을 많이 올리는 거래는 시장의 상황이 불안정할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매수나 매도 신호가 분명하게 들어지 않는 경향도 짙은 경우가 많다. 그런데 겁에 질린 트레이더는 이런 신호를 보고도 선뜻 나서지 못한다. 신호가 눈에 명백하게 보이는 거래를 선택하는 편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저도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안전한 경우를 찾기 위해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정작 그 자리가 오면 놓쳐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확실한 느낌이 든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한 발 늦었다는 거야. 한 발 늦었다는 거. 그래서 제가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추세는 겁에 질린 트레이더를 빼놓고 벌써 시작된 것이다. 이 경우는 역에서 이미 멀어지고 있는 기차를 쫓아 뛰어든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미 버스는 떠났죠. 그런데 그 뒤를 쫓아가는 거야. 두려움은 트레이더가 양호한 거래를 놓치고 나쁜 거래를 뛰어들게 만든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상당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예요. 이 심리적으로 핵심을 정리해 보면 두려움과 망설임 있죠. 뭐 두려움, 망설임, 희망 이런 게 있는데 크게 보면요. 탐욕과 두려움과 헛된 희망이야. 헛된 희망. 자기 자신의 신발끈에 걸려 넘어지는 꼴이다 이 말이에요. 시장에서 혹독한 경험을 한 트레이더에게 제일 먼저 해주고 싶은 충고는 이럴 때는 한동안 트레이딩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중에 트레이딩을 잠시 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이야기했죠. 예. 그리고 또 이런 대목도 있었죠. 제가 강의하는 거. 트레이더는 어떤 그 손실을 보고 큰 실수를 했을 때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남과 화해보다 자기 자신을 용서할 줄 알아야 돼. 자기와 먼저 화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스스로에게 합리적인 휴식 기간을 선사하라. 최소 2-3달은 트레이딩 하지 말고 시장에서 떨어져 있어라. 마음의 상처를 잊고 전전긍긍하는 상태에서는 돈을 결코 벌 수가 없다. 이게 다 심리적인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죠. 자신과 손실 사이에서 거리를 둘 수 있어야 된다. 손실로 인한 상처가 아물지 않으면 시장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기가 어렵다. 휴식 기간을 가짐으로써 감정적인 압박감을 덜어내고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트레이딩 하면 예를 들어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는데도 본전만의 심리로 해서 계속 트레이딩 하게 되면 자칫하면 그 늪에 빠지게 되거든요. 왜? 어떤 감정적인 압박감이 들어. 그러니까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아예 트레이딩 하지 말고 뚝 떨어져 있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반성하는 거죠. 이제 이분이 정신과 의사라 했죠. 정신과 의사로 활동하던 당시에 나는 발기부전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종종 만났다. 그들은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은 후였지만 발기가 안 돼 밤이 오는 것을 두려워했다. 이게 강박관념이에요. 강박관념.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성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환자를 치료하기로 했다. 압박감이 사라지고 나니 심리치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니까 거의가 대부분 치료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압박감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릇된 결정을 내리기 마련이다. 트레이딩을 멈추고 휴식기를 가지면서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것이다. 회복 훈련은 모든 포지션을 청소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게 중요하죠. 이거 여러분 경험 많이 하셨죠? 뭐 오늘 오전에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트레이딩 했는데 뭐 항생에서 일부 100만 원 손실이 났어. 근데 오후 나스닥장에서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
거기에 어떠한 편협된 생각을 하다 보면 나중에 그 나스닥장에서 손실이 막 불어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막 1,000만 원씩 이렇게. 그래서 회복 훈련이라는 것은 게임을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포지션을 청산하고 일정한 시간을 둬라 이거죠.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을 남김없이 청산하고 완전한 휴식을 취해라. 트레이딩 회복 훈련 기간은 돈 이런 데 걸린 시간은 2배로 책정하는 것이 좋다. 이게 2배로 책정한다. 뭐 해성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예를 들어서 돈을 다 잃게 되면 뭐 이틀만 있다가 뭐 회복 시간이 2배로 끝났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안정이 될 때까지 다시 이렇게 번전을 많이 하는 그런 심리 탐욕에 의한 재도전이 아니라 진정한 손실에 대해서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나서 내가 차분하게 하나씩 내가 다시 환기약부터 시작해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는 그러니 생각이 들 때까지 그 이야기예요. 도박꾼들은 그렇지 않죠. 도박꾼만이 몇 건의 거래를 잘 지켜내서 빠른 회복을 노린다. 현실적으로 돈을 조금씩 모아 다시 천천히 탑을 쌓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근데 트레이더들이 이런 것을 생각 안 하죠. 자책하는 일을 그만두고 스스로에게 더 관대해져라. 결국 실패한 계좌를 성공 계좌로 변멸시킬 사람은 누구다? 자기 자신이요. 예전에는 내가 손실을 봤지만 그걸 슬기롭게 이겨내면 그 다음에는 성공한 계좌로 할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트레이더의 회복 훈련의 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일지도 작성하고 매일매일 내가 차트의 3중 훈련법, 트레이딩 기술과 심리를 동시에 하는 훈련법을 계속 몇 달이고 지속하는 거예요. 이번 여름에도 거의 2,000편을 훈련을 했죠. 그러면은 그 고비를 넘기면서 도리어 실력이 쌓아져. 그래서 회복 속도가 빠르죠. 빨라. 회복 훈련을 거치고 나면 성공하는 트레이더가 될 수가 있다. 자산이 줄어들지 않는 기간을 몇 달 확보하라. 그러니까 매매하지 않고 저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반복 차트 훈련, 그 다음에 왜 내가 이렇게 됐는가, 나의 약점이 무엇인가, 앞으로 트레이딩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제가 훈련 일지나 이런 데 써놓고 계속적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데 차트 기술과 그 다음에 우리가 트레이딩 시 발생하는 트레이딩 심리, 그 다음에 수익 극대화, 이런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하면서 더 많은 훈련을 하죠. 손실을 만회해야 한다는 급박한 생각이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하면 이제 이 말이에요. 이제 새로운 계좌 잔액에 익숙해져라.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트레이딩 번전 만회 심리라는 것은 내가 수익이 났어. 어느 지점에서 진입해서 들어가서 수익을 났는데 번전 만회 심리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기준을 보면 내가 여기 들어갔어. 여기가 이제 가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갔어. 그러면 여기에서는 플러스가 될 거 아니에요. 플러스. 여기 하락각이 내려왔어. 그러면 여기서 청산을 딱 해줘야 되는데 여기가 또 이렇게 수평각이 있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이렇게 갈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요 지점이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반등하면 번전이니까 끊어져야 되겠죠. 근데 안 끊어. 왜냐면 이제 이것을 번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거. 사실은 여기가 번전인데. 그러니까 여기를 못 끊고 나니까 여기에서 뭐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빠지니까 이렇게 빠져버리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데 이제 우리가 차트를 잘못 보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 이럴 때는 번전 만회 심리에서 내가 설명을 했는데 자기가 이익 본 이 상태를 번전으로 생각해서 여기는 생각을 안 해. 여기를 생각해. 그러니까 여기에서 약간 올라오면 여기서 끊어버리면은 이렇게 되면 약수익으로 끝났잖아요. 손해는 안 봤지. 그러나 이제 여기서 올라가려고 여기서 더 욕심, 이것 또한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더 안정되고 나면 중요한 선택 몇 가지를 해야 할 것이다. 우선 트레이딩을 계속하고 싶은지 결정해야 된다. 트레이딩은
경제적 자유를 약속하면서 우리를 시장으로 끌어들인다. 하지만 그 과정을 견뎌내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다. 애초에 트레이딩하기에 타고난 재능이 없을 수도 있고 단순히 시간이나 노력을 충분히 들일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다. 이건 이제 주변 환경이 있죠. 개인 트레이드의 어떠한 주변 환경. 이는 악기를 연주 못하거나 우리 새는 수도꼭지를 고치지 못하는 것과 흡사하다. 창피할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훈련 캠프에 여러 번 참가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트레이딩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본 참가자 한 명이 저는 아무래도 트레이딩할 체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한 적이 있다. 나는 그 사람과 여전히 좋은 친구로 지낸다. 인생은 금융상품을 팔고 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트레이딩은 정말로 즐기고 제대로 하고 싶다면 회복 훈련을 계속 진행하라. 여기 이제 2강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제 봉금만의 심리. 인간이 누구나 다 손해보지 않으려 하느니 그러니 그 감정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손해보고 나면 그 감정이 강박관념으로 바꿔지는 거야.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트레이닝을 잠시 떨어져 있으라는 거야. 되게 보면요, 손실을 좀 난 분이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계속 날을 채면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대부분 결과적으로 파멸입니다. 그것은 자기 일을 다스리지 못한 대가야, 그것이. 자, 아시겠죠? 자, 1강을 마치고 여러분의 매매에 도움되시길 바라면서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